안녕하세요. 하초와 F입니다. 오늘은 화분에 물 주는 법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가 하초를 키우면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 주는 방법 때문인데요. 특히나 과습으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저도 그랬고요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물 주기 3년. 우리가 운동을 배우러 가면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하잖아요. 그죠? 그 정도로 우리와 하초를 또 각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, 그리고 또 화분의 종류, 크기, 또 흙의 배합 등등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물 주는 방법 같아요. 그죠? 오늘은 그거를 한번 제가 경험한 거를 나눠보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자분이 그 뉴질랜드 앵초 근황을 물어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. 이번 주에 꼭 보여드릴게요. 이러면서 요게 이제 뉴질랜드 앵초잖아요. 요게 삭소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. 이제 꽃대를 저기 고사리처럼 꼬물꼬물 많이 올리고 있네요. 요게 벌레잡이 제비꽃하고도 좀 닮았죠. 이게 모주입니다. 이게 모주인데 제가 포기 나눔을 해서 화분을 4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오죠.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것도 뉴질랜드 앵초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몸값이 여기 조금 나가요. 저희 집에서 벌레잡이 제비꽃하고 요 2가지가 좀 비싼 편인데 이렇게 또 포기 나눔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우는 또 재미도 있어요. 이게 여름도 잘 견디고요. 뉴질랜드 앵초 중에서도 요 종류가 좀 강한 것 같아요. 꽃 인심도 굉장히 좋고요. 어, 이렇게 한번 피면 굉장히 또 오랫동안 피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. 그렇게 해서 또 소개해 드렸고요. 또 어떤 구독자분이 별수국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. 댓글을 제가 다 일일이 다 정독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럼 가급적이면 제가 들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. 요렇게 창가에 뒀고요. 그리고 이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으니까요. 너무나 잘 오랫동안 펴 있고, 그리고 물을 매일 아침에 줍니다. 수국만큼 물 좋아하는 것도 드물어요. 그죠? 목마가렛보다 수국이 더 물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요 체리 세이지도 여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특히나 또 많은 꽃을 보여주네요. 이게 저희 집에 온 지 한 3년째거든요. 햇수로. 그런데 요렇게 아주 절정으로 꽃을 피워줍니다. 여기가 바람이 들어오는 거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 체리 세이지 향기가요, 우리 거실까지 들어온다니까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수레국화를 제가 최근에 몇 포트를 사왔습니다. 가격이 또 비싸지 않고, 제가 요 창가에 항상 버들마편초, 바늘꽃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. 그 이유는 약간 키가 크면서 여기 창가를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조화를 이루더라고요. 그래서 저 꽃도 참 예뻐요. 꽃집에 또 모처럼 한 달 만에 나갔나요, 제가? 그런데 요게 얼마나 눈에 들어오던지요. 이게 핑크면서, 그리고 요거는 청보라빛, 예쁘죠? 요렇게 창가에 요렇게 한번 배치해 보세요. 몇 포트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요. 무뚝뚝한 우리 남편도 이거가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쁘죠? 그러면서 나간 길에 또 제가 이제 매발톱이 참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해가지고 요거는 키가 나지막한 매발톱인데요. 우리 집에 올 때는 꽃을 안 폈었는데 이렇게 2송이가 폈고요. 꽃대가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사고요. 요거 장미 매발톱, 요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사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, 요게 참 예쁘죠. 꽃도 너무 많이 올라와요. 그리고 요거 3가지를 샀습니다. 여자들은 그 꽃집에 가서 정말 뭐라 그럴까, 자기한테 선물하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특히나 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꽃집에 못 간 것 같아요. 이래저래요.
그래가지고 모처럼 나갔더니 꽃을 이제 이거를 담아가지고 오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요.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선물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죠? 이제 물 주는 방법을 한번 나눠 보는데요. 또 그 전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. 요 캄파눌라가 작년에 제가 봄에 드린 건데 이게 얘도 절정이네요. 또 그때그때마다 꽃들이 활짝 피는 그 종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집 베란다에서 이 캄파눌라가 진짜 많이 폈죠. 공통점은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준 거, 그리고 설채꽃이 저희 집에 온 지 이게 3년째입니다. 근데 제일 많이 핀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꽃송이를 셀 수가 없어요. 여기 이쪽에도 그렇고요. 여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. 진짜 왜 이렇게 예뻐요? 이렇게 쭉쭉 늘어지면서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. 이 꽃송이 좀 보세요. 또 솔채도 여러분들 아시죠? 꽃 한번 피면 한참 동안 피어 있다고요.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살짝 피해서 주면 더 꽃이 오래 가고요. 특히나 일교차가 심할 때는요, 더더욱이나 꽃이 오래 가요. 이렇게 너무 예쁘죠? 물 주는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너무 서론이 길었죠. 그래도 꽃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, 그죠? 첫째 물 주는 방법은요, 물을 흠뻑 주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화분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는데요. 저는 이렇게 보세요. 거의 받침대가 없어요. 물 받침대가. 그래서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. 그럼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고. 그런데 저는 이제 베란다 청소를 하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꽃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물 받침대를 사용해야 된다면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거는 반드시 물을 비워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거든요. 저도 경험했지만 그래서 물을 흠뻑 주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두 번에 나눠서 주라는 겁니다. 이제 벌레잡이 각 그 하초마다 주기가 다르거든요. 흙에 심었느냐 수태에 심었느냐 등등으로. 그런데 이 벌레잡이 제비꽃도 한번 물을 이렇게 주고 나서 저쪽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두 번을 줍니다. 그러면 같은 양을 한 번에 그냥 몽땅 주는 거하고 두 번에 나눠서 주면 확실히요, 그 흡수율이 더 높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권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그 물줄기가요, 제가 이따가 이제 그거를 할 건데, 물줄기가 가늘면서 약해야 됩니다. 이게 세게 주면요, 흙이 다 젖어요. 그래서 물길이라는 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물길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물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들시들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. 그거는 가습이거나 아니면 물길이 생겼거나 그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. 그런데 여기 이제 목막 아래 여기 보면 제가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이 목막 아래는 정말 물을 자주 주잖아요. 그러면 이 흙이 다 젖어요. 그래서 내가 어제 여기다가 이제 미리 해놨는데요. 여러분들이 흙이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딱딱해져 있으면은 물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흙을 핀셋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. 뿌리를 가급적이면은 덜 건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물길이 생겼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.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걸 했는데 이게 다져지면서 화분 밑으로 흙이 쑥 내려가요. 이렇게 내려가면 분갈이 할 때 쓰는 그 삽 있잖아요. 그걸로 한 삽 정도를 위에 올려줍니다. 흙을 제가 어제 올렸거든요. 이거를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면서
물을 그 흙을 해주면 이 목말아가는 데처럼 꽃이 정말 많이 피고 지고 하는 데는 이게 알비료 이상으로 영양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화분마다 꽃이 정말 많이 피고 또 오랫동안 피어 있고 이러면 그냥 복토라 그러죠. 알비료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 올려줍니다. 이렇게 흙을 올려주면 굉장히 꽃을 잘 피워주고요. 영양제 역할을 쉽고 편리하게 올려줄 수가 있더라고요. 저 제라늄 그 라임제라도요. 사실은 이제 가을에 분갈이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봄에 저렇게 많이 꽃을 피우니까 그 거목산업사의 그 분갈이 흙이 있잖아요. 그거는 황금 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수가 잘 돼요. 여러분들이 물 주는 방법만큼이나 그 중요한 게 흙 배합이에요. 그러니까 흙 배합이 배수가 잘 돼야지만 물 주는 게 좀 쉬워져요. 그리고 물 주는 시간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요즘에는 지금이 이제 제가 촬영하는 게 9시입니다. 9시 정도에 제가 요즘 날씨로는요 물을 주거든요. 그러면 얘들이 해가 올라와서 왕성하게 그 강합성 활동을 할 때 물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.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이른 아침에 주시는 게 좋고요. 겨울에는 충분히 해가 떠올라서 베란다 온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그때가 저희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좀 정오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때 이제 물을 주시고요. 그 물 주는 시간대는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 밤에는 물을 주는 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밤에는 식물들이 거의 그냥 그 활동을 멈추잖아요. 그런데 물을 주면 그 증발도 잘 안 되면서 활동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분이 많이 오랫동안 머무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 과습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. 그리고 거기 축축한 상태의 그 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잖아요. 그러면 병충해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아침에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간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4월 달에는 아침 9시, 10시 요 정도.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생글생글 요 벌레잡이 제비꽃 물을 한번 줘볼게요. 이게 물이 조금 이렇게 물줄기가 좀 가늘고 그리고 약해야지 흙이 패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꽃에 물을 피해서 이렇게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저쪽에 다른 꽃을 주고 나서 2번 반복해서 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해요. 요 캄파눌라도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화분을 좀 돌려가면서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. 반드시 꽃을 피해서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백화등입니다. 이게 백화등인데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왔는데 활짝 피기 전에는 괜찮아요. 이렇게 해줘야지 그 잎 뒤에 기공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져서 얘들이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. 염자도 그렇고요. 이렇게 한 번씩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여기 보세요.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런데 물이 흘러내려도 그렇게 지저분한 물이 안 흘러내리잖아요. 한두 번만 저기 배수구 있는데 가서 이렇게 물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저분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요. 제가 이제 베란다를 그거를 공사를 하면서 배수구 쪽으로 약간 경사가 잘 지게끔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물이 좀 밑으로 쭉 잘 빠지는 편이에요.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죠?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. 항상 많이 웃는 날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